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6일 낮 12시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내리는 모습이고요. 미리 도열해 있던 캐나다 측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캐나다의 추트이나 부족 족장이 전통 인디언 복장을 입고 환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또 도착 직후엔 곧바로 해외 정상과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남아공 대통령 그리고 호주 총리와 차례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호주는 대한민국 한국 전쟁 당시에 아주 많은 수의 파병이 있었고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아남아서 오늘날 이렇게 한 자리 같이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유머러스하게 또 이야기를 좀 피어가는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 대통령 부부가 G7 정상회의 리셉션과 캐나다 총독이 주재한 환영 만찬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1박 3일 어떻게 보면 빡빡하면 빡빡할 수 있어요. 이 일정 중에 좀 중요하게 지켜볼 만한 점이 있다면요. 사실 이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2주일도 안 됐죠. 그렇죠. 12일 만에 가셨는데 아마 그거 안 가신다고 우리 국민들 중에는 누구라도 뭐라고 하실 분 없을 겁니다. 인수위도 없이 바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G7, 특히 G7 회의에 이렇게 가신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6개월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적인 취임도 하셨고 그 모습으로 우리의 회복성, 그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나왔지만 우리 대통령님이 대표 시절에 제가 4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농담도 잘하시고 분위기를 잘 녹인다고 하나요? 부드럽게 잘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잘 이렇게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좋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일정이 없죠. 그렇죠.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벌써 남아공과 호주 정상회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G7 확대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그 공급망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관련해 가지고 2차례 연설을 하실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 연설 내용도 내용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본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지금 전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추락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런 걸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왔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G7 의장국인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초청국으로 초대를 한 것이고요. 오영수 변호사님, 지금 내일 오후에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발표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중심이 될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인수위도 없이 취임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업무 파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특히나 외교 문제에서는 말씨 하나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일본과 한국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같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어떤 태도적인, 표정적인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철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어떤 디테일한 이슈를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실무적으로도 무르익은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 그 정상하고 만나가지고 굉장히 좀 친근한 이미지, 더 이상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진 않는다. 그리고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뀔 거다. 이런 저는 표정, 말, 태도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첫 만남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좀 풀어가는 그런 좀 행사, 좀 절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일찍 마무리 짓고 귀국한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테헤란에서 모두 떠나라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릴 만큼 중동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때문이 아니라 훨씬 큰 것이 있다고도 포스트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Well, I have to be back. Very important. I wish I could stay for tomorrow, but they understand. This Is there a reason, big, Mr. this is President, big that you stuff. can't? 일단 이 한민수 의원님, 지금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한미 간의 정상회담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관세랄지 뭐 통상 문제랄지 여러 가지 외교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측에서는 미 측에서 그 즈음에서 양해를 구했다고 발표는 했는데 참 아쉽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또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통상협의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얘기들은 이미 실무선에서 많은 대화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안보실장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다 이제 약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또 뭐 아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랄지 뭐 이런 중요한 문제 때문에 조기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아쉽지만 네. 뭐 이미 두 분 정상 간의 대화도 했고 지금 이제 실무 차원이나 고위급 차원의 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또 뭐 조만간에 또 저는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우리가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24, 25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는 나토 정상회의. 네. 우리 대통령님이 거기 참석을 하시면 거기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G7 확대 정상회도 참석을 하시고 우리 대통령님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면 좋았을 텐데 뭐 저런 결정을 했으니까 지금은 아쉽지만 예. 그래도 뭐 양국 간의 협의나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으신가요? 사실 제가 그런 중요한 예. 그건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 내부에서 뭐 지금 G7 정상회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무 빠르니까 네. 안 가셔도 된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지금은 아마 가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듣고 네, 있습니다. 워낙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 대표 시절에 또 돈독하게 지냈으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통상협의 시한이 7월 8일,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이 진행될지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만약에 한다면 만날 수 있을지 가능성도 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 여야가 뭐 외교 앞에서는 다 같이 뭉쳐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좀 짧게라도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영국이나 일본하고는 만나서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뭐 G7이라고 하지만 G7의 국가는 아니라도 나머지 뭐 미국 말고 나머지 G7 국가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네. 뭐 안보나 경제나 뭐 이런 모든 영역에서 문화나 모든 영역에서 네. 특히나 이제 G7이라는 게 처음에 재무회담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서구같이 동맹회담처럼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잠시라도 좀 환담을 나누고 그런 분위기 좋은 사진 또 찍고 또 사진이 정치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7월 8일 전인데 또 나토 회담 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나토 회담도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결국 이제 경제도 안보하고는 지금 나눠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새로 이제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도 나토의 그런 군사적인 면, 예. 또 이제 뭐 사이버적인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는 사이버적인 요소가 중요해진 이런 그 국면에서 참석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뭐 가급적이면 그 협의가 잘 돼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라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회담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아무리 실무에서 100번 그렇게 움직여도 결국 정상간에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워낙에 그 돌출 발언이나 행동을 많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갑자기 돌아간다고 하고 더 큰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일지 또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퇴임 때
지지율이 얼마면 만족하겠느냐라는 기자단 질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권 초반인 지금의 지지율보다 퇴임할 때 지지율이 더 높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을 좀 돌이켜보면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 지지율이 좀 더 높았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